현재 시간 9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40여 분 지난 건데요.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에는 안 그렇던데 오늘 지금 현재 대형주 쪽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탄력이 좋은데 또 반면에 코스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재 장에서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오늘 작전명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어제 외국인 때문에 저희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외국인 봐야 되죠? 뭐 일단 어제 잘 아시다시피 지수가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진 이유도 MSCI 뭐 지수 편출입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 결국엔 주력으로 비중을 줄이는 주체가 외국인이고 오늘 주가가 뭐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든 아니면은 뭐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가든 간에 아마도 외국인의 어떤 포션 자체가 장중에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힌트가 약간 나왔습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자. 근데 외국인이 살 거다 팔 거다 힌트는 아직 안 주셨어요. 네. 그럼 체크 포인트로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 보시죠.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 MSCI 금리 인상 산타 랠리. 첫 번째 MSCI 어제 저희가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마감 시황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네. 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야 되나요?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제 이제 뭐 증권사에서 예측을 한 것처럼 이번 MSCI 지수 편출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뭐 한 8천억대 정도라고 전망이 되었고 어제 한 5,600억이 나왔죠. 뭐 그러면 나머지 물량 또 나오겠네 하겠지만 뭐 이 물량이 뭐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있어서의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 MSCI 지수 편출입에 대한 부분은 좀 제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또 정기적인 변경에 있어서 이머징 시장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비중 자체가 자꾸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머징 마켓 쪽의 어떤 주식형 펀드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비중 자체는 뭐 최근 몇 년간은 뭐 거의 정체 국면입니다. 뭐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빨간 박스가 우리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지금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하고 대만인데요. 우리나라는 봉 높이를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2012년도 12월부터 이제 정기 변경된 수준인데 오히려 중국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인도도 올라가고 있고 대만 자체도 뭐 이전보다는 상당히 비중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뭐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라든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 이머징 마켓 내에 네. 주식 편입 비중이 높아지느라고 우리나라를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뭐 중국 A 주식이라든가 아직 본토 주식이 또 편입이 안 됐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편입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비중 자체가 자꾸 높아지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2012년도부터 우리나라는 그럼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중국하고 대만, 인도는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선진국 지수로 가면은 뭐 다시 더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그래도 투자 비중이 뭐 손꼽히는 뭐 상위 1, 2, 3위권에 들어가지만 선진국 시장으로 가버리게 되면 한 9위, 10위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초대형주인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비롯한 몇몇 대형주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또 뭐 소위 얘기하는 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어떤 이러한 그 뭐 어제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 영향력이 조금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비롯한 다른 이머징 마켓의 비중 자체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담 요인이네요. 두 번째 금리 인상, 미국의 FOMC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 올해 사실 연초부터 이 부분은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사실 이제 올해 연중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이미 좀 많이 전망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꾸 뒤로 밀려서 결국 이제 12월 달까지 왔는데 금리 인상을 전후로 해서의 시장 뭐 지수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달러 인덱스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과거의 유의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라면 결국엔 거기에 맞춘 전략을 짜 나가면
뭐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표 4가지를 순차적으로 한 개씩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서는 역시 달러 인덱스의 추이 자체를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빨간색 봉이 있는 때가 이제 금리가 인상되었던 타이밍이고 그 이후의 움직임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금리 인상이 되었던 1994년, 99년, 2004년 그리고 2015년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T 플러스 6M이 이제 금리 인상 이후 6개월 수준인데 뭐 단기적 6개월 수준까지만 본다고 해도 이전에 금리 인상 이전의 흐름과 이후의 흐름이 정반대죠. 즉 이제 인상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뭐 가파르게 하락을 하든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내려오든 간에 일단 환율 쪽의 어떤 달러화의 강세 요인 자체가 많이 줄어듦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움직임, 즉 S&P 500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결국엔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상승 추세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이 올랐던 게 뭐 94년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뭐 네. 99년, 2004년 수준에도 중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뭐 미증시는 뭐 사실 제가 볼 땐 그렇게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닌데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뭐 결국에는 내려갈 수 있다라면 결국에는 거기에 상반돼 있는 쪽, 즉 원자재 가격 동향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WTI 동향을 보게 되면 아주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은 6개월 안쪽이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이 부분도 원자재 가격의 어떤 핵심으로서 유가의 수준이 금리 인상 이전에는 뭐 간밤에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락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받지 않다가 네. 금리 인상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WTI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내려있는 수준인데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금리 인상 후에 지수는 오르고 달러 인덱스 내리고 상품 가격의 상승 네. 이런 동향을 주로 보였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타렐리, 원래 산타 할아버지가 외국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산타렐리 저도 있을지 없을지 장담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워낙에 이제 지금쯤부터라도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또 이제 뭔가 투자 심리도가 화끈하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든 가운데 뭐 외국인은 많이 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어떤 추세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산타렐리가 나오게 된다라면 뭐 결국엔 금리 인상 이후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하는 연말 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뒤로 밀려서 1월 효과 쪽으로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국내 기관 가지고는 뭐 사실 어림도 없는 부분이고요. 외국인의 어떤 주도적인 선물관에 있어서 특히 현물 시장 쪽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증가한지에 대한 여부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포인트 3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약간 중립에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2000포인트 이상권역에 대한 빠른 회복, 그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기술적으로 개장가 대비 굉장히 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를 하루 만에 되돌리지는 못할 겁니다. 대신 그래도 2000선 이상권역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즉 금리 인상 전 원자재 관련주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 저점권역에서 잘 바닥 따주고 있는 고려아연, 풍산, 뭐 현대제철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지수가 뭐 사실 어제도 굉장히 안 좋았고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 크게 빠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금리 인상 전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점진적으로 조금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하는 전략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좀 마지막으로서는
전체적으로는 역시 오늘 2,000선 이상을 회복한다고 해도 시장이 어떤 추세 상승으로서의 접어들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에 좀 좋았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이렇게 시장의 상승을 화끈하게 주도할 수 있는 쪽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관련주도 그렇고 일단 경기 민감성 종목군 중에서 아예 바닥권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공략 비중을 높여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0선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 종가 기준으로 2,000선 지지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우실 거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보니까 오늘장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반등국 면에서는 역시나 대형주 위주, 유가증권 시장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나 지금 구간대에서의 만약에 외국인이 뭔가 주식을 사들이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땐 한 절반 가까이는 숏커버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동안에 좀 외국인이 많이 팔아치웠던 대형사들, 아마도 오늘 포스코의 상승도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뭐 중형주 쪽에 중소형 쪽에서 우량주라든가 아니면 실적 좋은 종목 사들여야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전략을 짜가는 데 있어서의 베이스라고 본다라면은 연말은 오히려 배당이라든가 대형주 쪽에 대한 집중을 해 나가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감독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용위원과 함께 작전 세워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의 작전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를 상당히 힘들게 했지만 이제 서서히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이에 따른 전략입니다. 코스피 2,000선 빠른 회복이 기대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접근, 이와 함께 금리 인상된 이후에 이 금이라든지 WTI, 국제유가 같은 부분, 상품 가격의 상승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 보자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네, 현재 시장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가는 코스피, 반면에 아슬아슬한 코스닥입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